안녕하세요. 기술교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창덕여자중학교 기술교사 최성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첫 수업을 원격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앞으로 기술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 여러분에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수업을 준비하면서 친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까 많이 고민했는데요. 올 한 해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선생님이 되겠다는 선생님의 마음가짐을 담아서 인스타그램 템플릿을 디자인해 보았습니다. 소통하면 인스타그램이죠. 앞으로도 트렌디하고 젊은 감각으로 즐거운 기술 수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과 같이 만들어 가야겠죠? 성취쌤의 기술 수업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다음과 같이 5가지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생님 소개, 선생님분 게임, 기술교과 교육과정 안내, 수업 맛보기, 마지막으로 질의응답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짠! 먼저 선생님 소개를 할 텐데요. 선생님의 이름은 최성채라고 합니다. 흔하지 않은 이름이죠. 이름을 꼭 잘 기억해 주세요. 선생님은 기술교과 수업을 담당하고 있고요. 2층에 있는 정보부에 있습니다. 선생님에게 흔히 학생들이 나이를 좀 많이 물어보는데 보다시피 굉장히 젊습니다. 개인정보로 인해 여기까지만. 생일은 6월 17일이고요. 선생님의 취미는 손놀이입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거나 조작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최근에는 나무를 이용한 목공 활동에 푹 빠져 있습니다. 여기 상단에 선생님이 목공하는 모습에 대한 사진이 제시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기술공학이나 메이커 활동을 좋아하는 학생들과 팀을 이루어서 각종 대회나 페스티벌 등에 참가하는 등 재미있는 학교 생활을 하기도 했었죠. 창덕여중 학생 여러분들과도 다양한 교과 활동을 통해 좋은 추억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혹시 지금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외부 활동이나 메이커 활동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언제든지 선생님에게 문의 주세요. 선생님의 특기는 인싸매입니다. 인싸매는 무엇의 줄임말일까요? 아마 아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바로 인생, 사진, 메이커의 줄임말입니다. 요즘 인생샷이라는 말을 흔히 사용하는데요. 선생님이 바로 그 인생사진의 메이커입니다. 선생님이 찍었다 하면 바로 인생사진이 되어버리는데요. 물론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학교 행사나 외부 활동 등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사진, 바로 선생님이 책임지겠습니다. 언제든지 믿고 맡겨주세요. 옆에 있는 사진은 민망하지만 선생님이 전에 있던 학교에서 졸업 앨범에 실린 사진입니다. 이렇게라도 여러분들과 서로 얼굴을 보고 인사하고 싶어서 사진을 첨부해 보았고요. 아래 보면 창덕여자중학교 전교생이 이 사진을 좋아합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한번 큰 꿈을 꾸어 보았습니다. 꿈은 클수록 좋은 것이니까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천생연분 게임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보이는 것처럼 1번부터 6번까지 보기가 있죠.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씩을 선택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미션을 가게 되는데요. 이 선택을 통해서 선생님과 이 모든 부분의 선택이 일치한 학생을 선정해서 선생님이 달콤한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고 선생님과 함께 1년 동안 기술교과 도우미를 해줄 수 있는지를 부탁하려는 선생님의 큰 그림에서 계획된 게임입니다. 아쉽게도 우리가 직접 마주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오늘 수업을 들어보면서 혹은 앞으로 수업이 진행되면서 선생님과 같이 기술 도우미를 활동하면서 뭔가 선생님과도 친해지고 배울 부분이 많겠다라고 판단되는 친구들은 선생님에게 언제든지 편하게 말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알다시피 기술교과와 가정교과가 지금 기술점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의 교과서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교과서는 다음과 같이 1권과 2권 두 개의 교과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바와 같이 이 두 권의 교과서에는 크게 6가지의 대단원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술의 혁신과 적응, 그리고 두 번째, 제조기술과 제품 생산, 세 번째, 건설기술과 구조물, 네 번째, 수송기술과 에너지, 다섯 번째, 통신기술과 소통, 여섯 번째, 생명기술과 지속가능한 발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다음과 같이 6가지의 교육과정으로 우리가 대단원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1권에서 3개, 2권에서 3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6개의 대단원을 선생님이 구성한 수업 내용에 따라서 융합적으로 앞으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대단원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아래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2개 혹은 3개의 중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는 3개가 있고요. 여기 2개, 여기 2개. 그리고 3개, 3개, 2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러한 지금 중단원을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단원을 자세히 살펴보면 서로 각각 다른 대단원의 내용이지만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뭐죠? 발견했나요? 그렇죠.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핵심 키워드가 보일 겁니다. 앞으로 이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핵심 키워드는 기술 수업 시간에 굉장히 자주 등장할 용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반드시 꼭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선생님이 이 교과서 PDF 파일은 자료실에 업로드를 해 두었으니까 그 PDF 파일을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수업에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면 수업 맛보기인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수업의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이 원격 수업을 통해서 주로 활용할 수업 매체는 다음과 같이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지금 수업을 통해 보고 있는 이 파워포인트 PPT. 두 번째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PDF 양식으로 제공했던 교과서. 세 번째는 우리가 수업과 관련된 학습지. 그리고 네 번째는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사용하는 MS 폼즈라고 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주로 하게 될 활동은 이 학습지 활동과 이 MS 폼즈라고 하는 활동이죠. 이 2가지 활동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2가지 양식의 과제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 노트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MS 폼즈입니다. 먼저 기술 노트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제시한 강의 영상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수업과 관련된 내용을 여기 학습 내용에 필기하고 이와 관련되어 있는 질문을 작성하고 여러분들의 하루 학습에 대한 결과를 스스로 평가해보는 양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어떠한 과제나 문제를 풀어보면서 자신의 학습 이해도를 확인하는 이런 MS 폼즈 형식의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제시가 될 예정입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들으면 얼마든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로
제시가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부담은 갖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중에서도 선생님이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무엇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학습 목표입니다. 학습 목표. 선생님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오늘은 친구들과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를 고민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바로 이 학습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학습 목표를 보면 오늘 이 수업을 통해서 반드시 어떤 부분은 우리가 학습을 해야 하겠구나 라고 하는 그 방향을 잡아주는 내용이 바로 이 학습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학습 목표를 되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여러분이 필기할 때는 이 학습 내용과 연계된 내용을 이 안에 채워서 필기를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채워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학습 내용을 적을 때는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을 모두 적기보다는 그 설명한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이 학습 목표와 관련돼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여러분의 스타일에 맞게 글자든 표든 그림이든 뭐 그래프든 다양한 방식으로 이 학습 내용의 내용을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격 수업으로 진행하면서 좀 우리가 다양한 문제 상황이 있는데 친구들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는 어떻게 이 노트를 필기해서 제출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일 거예요. 기술 노트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먼저 집에 프린트가 있는 친구들은 여기에 있는 선생님이 제공하는 PDF 파일을 출력해서 직접 필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집에 프린트가 없다라고 하는 친구는 선생님이 제공하는 이 양식을 여러분들이 손으로 직접 작성해서 이 양식을 만들고요. 거기에 내용을 필기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로 저는 집에 스마트 장비가 있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제공하는 이 파일 위에 바로 이렇게 글씨를 쓰면서 수월하게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제출할 때는 1번, 2번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사진을 촬영하고 3번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미지 파일로 저장해서 우리가 폼즈 양식의 과제를 제출해주면 됩니다. 권 선생님이 이 내용을 확인해서 여러분에게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주는 방향으로 앞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대단원과 중단원을 제시하고 보통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이 학습 목표를 함께 제시합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기술의 개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최소한 기술의 개념이 무엇인지만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제시한 이 학습 목표에 맞춰서요. 자, 그렇다면 기술이란 무엇일까요? 기술. 뭐죠? 우리가 분명 일상생활에서 이 기술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데 이 기술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물으면 대답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선생님 또한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지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술이 뭘까요? 아마 지금 인터넷 검색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검색하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지만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정의를 내려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자로 해석해 보자면 이 기자는 제주 기자 그리고 이 숫자도 마찬가지로 제주 숫자예요.
그럼 이 기술이라는 단어는 한자로 봤을 때 제주와 제주가 만났네요. 그러면 기술이란 건 제주를 의미하는 걸까요? 반면 이 기술을 영어로 해석해 보자면 테크놀로지라고 하죠. 어떠한 관점에서 이 기술이라고 하는 단어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 기술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의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술은 무엇인가요? 어렵나요? 아니요, 굉장히 쉬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각하고 있나요? 앞으로 선생님과 함께하는 이 기술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많은 물음표를 던질 거예요. 물론 이 물음표에는 선생님이 기대하는 정답이 있을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정답이 없는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그런 물음표가 많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생각만 하면 될까요? 때론 여러분의 생각을 말로 표현해보고 글로도 표현해보고 그림으로도 표현하고 혹은 직접 제품을 만들어 보면서 표현해보는 다양한 문제 해결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해됐나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수업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기술의 정의는 교과서에 다음과 같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루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과제입니다. 과제 1번 있다고 하는 건 2번, 3번도 있다는 거겠죠. 자, 첫 번째 과제. 내가 생각하는 기술이란 무엇인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교과서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기술이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과제. 그렇다면 기술과 과학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 또한 다음 시간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꼭 생각을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오늘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해 보았는데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Q&A 타임. Q&A라고 하죠. 이 관련된 질문은 여러분들이 팀즈를 통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고생했고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